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아디슈 곽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들이 원도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네.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대한제국 시절에 바로 이 대전의 시청과 같은 대전 부윤의 관사로 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역사적인 건물이기도 한데요. 이 잠들어 있는 건물에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또 힘찬 노력으로 멋진 카페를 또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탈바꿈이 되어 있는 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그래요. 대전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이 대전의 원도심을 서울의 인사동처럼 네. 아날로그화된 추억의 장소로, 또 휴식의 장소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원의 기운 가득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서요. 그 1000만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죠. 네. 바로 변호인의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 아주 그런 게 아주 곳곳에 따라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전 원도심을 찾으면 정말 보물단지 같은 추억을 만날 수도 있고요. 먹을거리 그리고 쉼터도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애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VJ 하디슈 그런 추억을 안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사회적 기업인 최영남 무용단이 지난 5일 우송예술회관에서 20번째 사랑 나누기 최영란의 전통춤 6월의 춤 향기를 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최영란 무용단은 전통춤을 배워오면서 이 시대가 잃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 춤에 녹아있는 춤 정신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특히 전통 춤 사위를 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 전통 춤 사위의 의의를 두고 창작적인 부분을 가미시켜 융복합적인 공연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는 공연은요, 20번째 사랑 나누기란 공연인데 제가 전통춤을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춤만 추는 의미보다 뭔가 누구를 돕는다든지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통춤을 출 때는 사랑 나누기란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해가 20번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번째 사랑 나누기 최영란 전통춤입니다. 6월 나라사랑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호국영웅 노을콜 나라사랑 걷기 대회가 지난 21일 서대전 시민공원과 대전 보훈공원 일원에서 대전 시민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황리에 개최됐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64주년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시민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나라사랑 걷기 대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64주년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해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사랑 나눔 실천은 문화예술계, 경제, 정치계 쪽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개업이나 개원을 하는 현장에서도 개업식의 풍토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이날 개원 기념식 행사에서 사랑의 쌀 모으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모은 쌀 전부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축하의 의미로 화환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일부러 쌀을 기부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곳이니만큼 개원의 의미도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부된 쌀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나눔을 베풀까 합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과 뉴스 등 인터넷 언론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최고의 언론인 모임인 모교 언론인 클럽에서도 인터넷 신문 활성화에 따른 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모교 언론 인터넷 신문인 모교 저널을 창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우리 모교 언론인 클럽 회원님들의 실력을 한 곳에 모은다면 좋은 매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종전까지 운영해온 인터넷 모교 언론에다가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모양새를 가꾸면 우리 지역 독자들에게 환영받는 인터넷 신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교 저널은 모교 언론 회원들의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바른 언론관과 메시지를 전하고 독자들에게 지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가며
많은 언론인들의 뜻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전파의 그 영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까 언론도 거기에 발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경쟁이 심해지고 해서 언론 환경이 변한 만큼 우리도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인터넷 뉴스인 모교 저널을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어우러지는 합창의 무대로 이곳 대전이 아주 그냥 화합의 하모니로 가득 찼었습니다. 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CNB 엑스포 아트홀에서 대전 5개구 50여 개 동의 마을 축제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펼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슴 뭉클한 하모니로 한밭벌을 물들인 제3회 대전 마을 합창 축제 현장으로 저희 VJ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음악은 뭐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마음속의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치료약 같은 것 같아요. 음악은 제 삶에 있어서 산소와 같습니다.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합창의 가치, 그리고 하모니의 아름다움. 이웃과 함께해서 더욱 빛난 제3회 대전 마을 합창 축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 하디슈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완성하는 합창. 녹음이 짙어가는 6월, 대전 50개동 마을 합창단이 펼치는 소통과 화합의 하모니. 가슴 뭉클한 하모니로 대전을 물들일 제3회 대전 마을 합창 축제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시죠. 지난주 대전이 가슴 뭉클한 합창의 하모니로 물들여졌습니다. 대전 5개구 50개동 마을 합창단이 함께한 제3회 대전 마을 합창 축제. 16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그리고 이날은 대회의 마지막인 유성구의 합창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회 전인데도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어요. 혹시 연습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1등 하려고. 1등 하시려고? 네. 오늘 이 합창단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 온천 이동. 온천 이동이요? 네, 오늘 온이 합창단. 온이 합창단. 네. 네, 오늘 부를 곡은 어떤 곡이죠? 남촌이라는 아주 서정적인 곡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발랄한 남과 여의 주제곡입니다. 두 곡 부르시는구나. 네. 좋은 성적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본 무대에 오르기 전 단원들의 리허설이 이어지는데요. 실전에서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 코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서자마자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리허설 아주 열심히 하시던데요. 간단하게 합창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은 노원 이동 아라라 합창단이고요. 평균 연령 60세 정도 그 정도에서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3시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곡을 부르실 예정이신가요? 동요 어렸을 때부터 동요를 하던 그런 동요 노래하고요. 그다음에 기러기 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라는 그런 노래를 합창곡 편곡을 해서 저 노래를 이번에 부릅니다. 동요부터 팝송, 대중가요, 가곡까지 다양한 노래들과 함께하는 대전 마을 합창 축제. 특히 대전 마을 합창 축제는 음악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화음을 내고 하모니를 맞추며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온천 일동 노을 합창단입니다. 노을이요? 예. 네. 간단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니까 남성분도 계시던데. 네, 3년 전에 창단이 됐고요. 이번 3회째를 맞이하는데 남성분들이 유일하게 몇 분이 이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자만 하는 것보다는 남성이 같이 끼면은 좋겠다. 그리고 분위기도 여자들만 계신 것보다 남자분이 계시니까 더 분위기가 더 좋고 화기애애하고 아주 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같이 제가 중창단을 또 지휘를 하는데 그 팀과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요 리허설도 아주 정말 본 대회처럼 철저하게 하던데요. 네, 예. 네. 원래 이 리허설을 실전과 같이 하고 네. 실전을 연습과 같이 해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회가요 제3회 마을 합창 축제잖아요. 네네. 어떤 대회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로 이제 3회째를 맞았는데요. 대전에 78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개 동의 마을 합창단이 창단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50개 동의 합창단이 이제 각 구별로 5일 동안에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무대에서 선보이는 그런 시민 대합창제가 되겠습니다. 합창 축제 시간을 앞둔 저녁 7시 많은 시민들이 대회장을 찾아주셨는데요. 특히 이번 축제는 내 가족의 무대, 우리의 이웃들의 무대를 함께 응원하며 시민 화합의 장으로 우뚝 서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누구 응원 오셨나 봐요. 아, 네, 엄마 응원하러. 그래요? 이제 대회가 막 시작될 텐데요. 엄마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엄마를 비롯한 노은 응구미팅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지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온천이동 합창부 응원하러 왔습니다. 응원하러 오셨어요? 예. 네, 이제 바로 대회가 시작될 텐데요. 네, 예. 우리 온천이동 합창단 팀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전해주세요. 예, 아자 화이팅! 드디어 제3회 대전 마을 합창 축제의 막이 오릅니다. 뜨거운 감동을 선사할 우리네 이웃들의 하모니의 선율.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 출연진들 모두가 함께한 연합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대전의 찬가 함께 감상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영예를 가져갈 수상이 이어집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요. 그동안 이웃들과 함께 노력했던 열정의 순간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합창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든 대전 시민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 네, 감사합니다. 제3회 마을 합창축제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들 정말 열심히 너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탔어요. 작년에도 대상을 네. 탔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이런 상을 준 것 같아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대전 마을 축제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요.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합창단은 어디든지 있고 또 어느 도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처럼 50개 동에 마을 합창단이 있는 도시는 없을 겁니다. 합창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화합하고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합창 축제를 통해서 시민의 화합과 또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마을 합창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것이 각 지역에서 그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즐거움을 선사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맛있는 이야기를 가득 채우는 코너 대동 맛지도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요. 네. 또 월드컵 또 새벽에 보시느라 아마 기력도 많이 떨어져 계실 텐데요. 그래서 대동 맛지도 맛있는 보양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 여름에 더위를 잡을 수 있는 오딱, 그리고 추어탕, 그리고 이 볼태기탕, 지리까지 풀코스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VGRD쇼 서일입니다. 요즘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더위를 피해 주말만 되면 뭐 바다나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시는데요. 하지만 이 피서도 결국엔 힘이 있어야 즐겁게 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것, 바로 맛있는 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대동맛지도에서는 여름철 건강보양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드시러 가보시죠. 바쁜 일상과 이른 더위, 이제부터는 여름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보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아름답고 편안한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맛과 영양이 담긴 즐거운 힐링 여행.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먹기도 전에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니,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곳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경관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맛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그 맛의 비결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볼까요? 어떤 건강 보양식이 올여름을 책임질지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시죠? 네, 드디어 오늘의 음식이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음식이 바로 오늘의 메인 요리죠. 예. 이게 보니까 근데 이 색깔이 조금 까매요. 이거 제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 참옷을 써주게 되면 색깔이 저렇게 나와요. 맛있게. 참옷.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귀하디 귀하고 몸에 좋다는 그 옷을 사용한 옷백숙이란 말씀이시죠? 옷딱. 그러니까 옷백숙이 아니라 옷딱백숙. 예. 야, 그러니까 이 귀하디 귀한 옷딱백숙 제가 이제 먹어봐야 되는데 이 옷딱백숙 효능은 좀 어떻게 될까요? 효능은 인체를 갖다 따뜻하게 해줌으로 이 모든 그 잡병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을 갖다가 길러주는 식품이라고 보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몸에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많이 찾아주시나요? 많이 옷딱만은 많이 오죠. 옷딱은 전국에서 내가 1, 2등 가라도 그거 하나만 자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으신 이 옷딱백숙 제가 먹어볼 시간입니다. 제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잡수십시오. 아우, 잘 먹겠습니다. 이열 치열, 열로 열을 다스린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오늘의 건강 보양식. 준비 완료. 좋죠. 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토종닭을 사용해서 그런지 육질이 쫄깃쫄깃하고요. 또 이게 온나무잖아요. 온나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온나무 특유의 그 향그러움도 좀 나거든요. 당연히 나죠. 야, 이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딱 비슷이 아니네요. 옷닭에는 옷이 키포인트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 거기다가 좀 더 이 사람 몸에 좀 더 좋으라고 이게 마늘을 좀 넣어주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넣는 건 없죠. 그 외에는 옷닭이기 때문에. 역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이 맛있는 음식의 비결은 신선한 재료와 또 만드는 이의 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재료가 줘야지 모든 게 맛있지. 재료가 맛없으면 이 뭐 좋은 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오딱백숙만으로도 정말 훌륭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또 다른 건강 보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앞에 있는 이 음식 어떤 음식입니까? 추어탕이요. 추어탕. 추어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추어탕 미꾸라지로 갖다가 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 좋은 건 다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강력한 추어탕 제가 몸보신 하라고 좀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드시고 평가 내려주십시오. 네. 아우 뜨거. 야. 야, 이것도 진짜 맛이 일품이네요. 어떻게 추어탕에서 이렇게 진한 맛이 날 수 있어요, 사장님? 예, 정성 있게 좋은 재료를 정성 있게 하면 다 이렇게 정성 있게 진하게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 정성. 그런데 사장님 제가 아까 사실 살짝 가격표를 봤는데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 남고 많이 파는 것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팔아야지. 야 지금 우리 아버님들께서 멋쟁이 아주 그냥 멋쟁이 아버님께 식사를 하고 계신데요. 야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예.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예.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주 맛있고 좋네요. 이 집을 찾으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고 여름에는 이거밖에 없대요. 이거 아주 산에 갔다가 이거밖에 없죠. 내려와서 이렇게 한 그릇 먹고 가면 그냥 하루가 뿌듯하니 그냥 끝내줍니다. 드셔보시니까 맛은 좀 어떠세요? 아 담백하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근데 이 집의 이 추어탕 맛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아주 또 진한 거를 떠나서 아주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추어탕 그 본연의 맛을. 또 다른 건강 보양식. 으아, 제가 오늘 이 건강 보양식을 먹었더니 정말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밤 저를 또 잠 못 들게 할 또 다른 보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확인하러 가볼까요? 벌써부터 건강 보양식 드시러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지친 몸을 확 깨워주는 매콤한 대구왕 볼때기찜,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볼때기 지리까지 내 입맛에 맞게 골라 먹는 건강 보양식은 어떠세요? 야, 벌써 이 한 접시를 다 비우셨어요. 벌써.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아니 여기 자주 오세요? 예, 가끔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는데요. 어우 자주 오시네. 뭐 특별히 여기 찾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꼭 운동을 하면은 꼭 뻘찜이 땡겨요. 이게 착착 감기는 게 무슨 맛이냐면 그 끝내기 홈런을 친 느낌이랄까? 끝내기 홈런. 네. 담백하고 아주 시원한 맛이 머리까지 아주 맑아지는 그런 맛이라서 여름 보양식 중에 대구 뻘찜만한 게 없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시원하고요. 여름철 건강 보양식 그 두 번째 드디어 저희 앞에 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정말 색깔만 봐도 와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 음식 어떤 음식인가요? 예, 대구의 볼때기살과 각종 해물을 이렇게 콩나물과 어우러지게 볶아서 만든 찜요리입니다. 아니 볼때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해요. 이 볼때기는 어떤 부위인가요? 그 대구의 그 머리와 목 사이에 그 이 볼, 아. 그 살. 그러니까 여기 이 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듣기만 해도 정말 친근하고도 재밌는 이름이에요. 제가 좀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완전 에베레스트예요. 언제 제가 이거 올라가야 될지. 이거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드셔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장님 추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좀 덜어드릴까요? 네. 볼때기들은 이 안에 있어요. 살들 보이시죠?
정말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아니 이게 살이요 쫀득쫀득하면서 이 살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육질이 알알이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식감이 정말 좋거든요. 게다가 또 이 콩나물의 와삭와삭함. 와삭와삭. 예, 이게 합쳐지니까 진짜 이게 최고의 이게 조합이고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사실 이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맛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운맛 있고 보통 맛, 그다음에 순한 맛까지. 아,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아예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추천해 주시는 음식이 있다면서요? 네, 하얗게 끓이는 대구 꿀지리탕이라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오, 꿀지리탕. 네. 그것도 제가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그 전에 네. 예, 꼭 드셔보셔야 할 음식이 있어요. 꼭 먹어야 될 음식이요? 네, 이 꿀찜 예, 드시고 난 다음에 이 양념으로 밥을 볶아 드시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먹고 나서 또 밥을 먹는다고요? 네,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꿀찜 요리에 대한 마무리. 아, 그럼 제가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꿀찜의 마무리는 좀 맛있는 소리 들리는데요? 네. 역시 고소한 볶음밥. 이걸 먹어야지 완성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진짜 이걸 먹어야 꼴대기찜의 완성. 자, 이번에는 이 매운맛보다는 좀 담백한 맛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구 꼴대기 지리탕이 제 앞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이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예, 각종 해물이 들어가는데요. 그 미더덕, 그다음에 이제 일단 뭐 대구 꿀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꽃게도 좀 들어가고요. 시원한 맛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야, 정말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이렇게 시원하고요. 또 이게 건강함이 막 느껴지는데 제가 이거 얼른 먹어봐야 되지 제가 좀 않겠습니까? 떠드릴게요. 네, 떠주세요. 네. 아니 이거는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음식 자체로 너무 훌륭한데요. 그렇죠. 쫄깃거리시죠? 소리가 안 들리나 지금? 이 소리? 쫄깃 들려요. 쫄깃 들리죠? 네.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맛있는 여름철 건강 보양식으로 포강 제대로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올여름에는 이렇게 맛있는 건강 보양식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요즘 최고의 이슈는 역시 월드컵입니다. 네, 축구 하나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2014 브라질 월드컵. 근데 이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은요, 우리와는 시차가 좀 반대죠. 하지만 응원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12번째 국가대표 선수들,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알제리 이기자! 가자 16강으로! 16강이 넘어! 2014년 6월 남미의 뜨거운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전해질 축구 열기를 기억하라. 한국 축구의 심장 5천만 대한민국의 붉은 악마들, 그들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가득 메운 열정과 함성의 순간들, 핫이슈에서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올 여름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4년 만에 치러지는 월드컵 때문인데요. 지난 러시아전에서의 우리 선수들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정말 잘 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알제리전이 오늘 치러지게 되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서 이곳 월드컵 경기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응원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응원 함께 하시죠. 알제리전이 열린 지난 6월 23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 새벽 2시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 월드컵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그라운드를 가득 메웠습니다. 길거리 응원을 위해 모두가 하나로 뭉친 젊은 열정들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드시고 우리 선수들 힘내가지고 알제리 이기고 벨기에 이기고
8강, 4강까지 갈 수 있도록 화이팅! 오, 진짜 먹고 힘내야 되겠네요. 그럼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싶은데 어디다 계시나? 대한민국 화이팅! 가자! 8강으로! 응원에는 또 미녀가 빠질 수 없죠. 제가 이렇게 가운데 서 있으니까 좀 초라해 보이는데 두 분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응원하러 왔어요. 네. 오늘 어떻게 스코어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3대 0 정도? 3대 0! 그러면은 누가 골을 넣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건우 선수랑요. 네. 박주영 선수 넣었으면 좋겠고요. 네. 한 명 윤서영 선수? 그래요. 이 친구는? 저는 박주영 선수 팬이라서 박주영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박주영 선수가 이 응원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한마디 해볼까요? 박주영 선수 힘내서 꼭 이기세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화이팅 외쳐볼까요? 박주영 화이팅!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조합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인 거예요? 그냥 동네 친구들끼리 그냥 응원하러 왔어요. 동네 친구들끼리? 네. 뭐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덜 했어요. 덜 했어요? 뭐가 덜 했어요? 지금 친구들 옷장 상태랑 네. 지금 빨간색 옷을 안 입고 온 게 살짝 빨간색 옷을 안 입었네요. 살짝 아쉬워요.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이거 뿔 달고 지금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경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 네, 거죠. 2대 0으로. 2대 0이요. 2대 0. 누가 골 넣었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이요. 손흥민. 왜요? 손흥민이요. 이영표가 그랬어요. 이영표 의원님이 요즘 뭐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난 러시아전 어땠어요? 전에 봤을 때는 한국 축구가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러시아전 할 때 보니까 측면 공격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센터링을 이용하여 하는 플레이 되게 깔끔했어요. 대한민국 승리한다! 이어지는 환희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응원전을 준비하는 붉은 악마들.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모두 함께 하나로 뭉친 순간들. 이미 월드컵 경기장은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이 여세를 모아 대한민국의 승전보를 기대해보는 시민들. 이따가 실전에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선수들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러시아전 때 사실 저는 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겨서 오늘 알제리는 사실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근우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뭐 다른 선수들도 정말 잘해줬는데 오늘 키플레이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오늘 안 그래도 키플레이어로 뽑혔더라고요. 네네. 멀리 브라질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한마디. 손흥민 선수, 저는 정말 손흥민 선수 팬입니다. 평소에 제가 그 인터넷 게임도 하는데 항상 손흥민 선수는 꼭 사용을 하는 너무 팬인데요. 제가 뭐 브라질까지 제 목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응원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손흥민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손흥민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낯익은 얼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응원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안내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고 또 분위기를 또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보니까요. 지난 러시아전보다 더 많은 관중이 온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보다 또 홍보가 많이 됐고 또 그리고 또 비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알제리의 전에 승리를 또 기원하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예. 그만큼 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또 비장한 각오로 또 응원을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응원단장이 그거는 이제 붉은 악마가 왔기 때문에 응원단장이 할 역할이고 저는 이제 관중들의 좀 안전과 그런 거를 좀 책임지는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제리전 뭐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이기죠. 3대1 정도로 한국이 승리하지 않을까. 박주영, 그다음에 기성용, 이청용 이 세 선수가 골을 넣지 않을까. 네, 만약 이 선수가 골을 넣지 않으면 네. 제가 오늘 상의를 벗겠습니다. 상의 탈의하는 모습 보는 건가요? 네, 그럼요. 초콜릿 볶음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발하시고요.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16강의 고지를 탈환하느냐에 염원이 담긴 알제리전 경기가 드디어 시작되고
대한민국 12번째 국가대표 전사들인 붉은 악마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막을 올리는데요. 열정으로 젊음으로 월드컵을 붉게 물들이는 이들. 태극기 물결과 함께 브라질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12번째 국가대표인 붉은 악마가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미쳐있는 태국 전사들의 든든한 지원군. 환호와 탄식의 순간이 오가는 찰나 선제골을 주자 응원석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그래도 열정만큼은 질 수 없다. 다시금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는 붉은 악마들. 지금 사실 지고 있어요. 후반전에 더 응원을 유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노하우라고 하기는 딱히 없고요. 네. 일단은 모든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뭐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구호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자 후반전에도 힘낼 수 있도록 한마디 해주세요. 자, 대한민국 선수들 투혼을 보여주시고요. 저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다시 한번 힘을 내 응원을 재개하는 12번째 전사들. 박현수 리포터도 오늘만큼은 붉은 악마 역할 제대로 해보는데요. 그 결과 드디어 후반전 대한민국의 골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한우하는 순간들, 서로가 하나가 되고 기쁨을 나누는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태극 전사들이 엮어준 감동의 수훈들,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한 영광의 순간들. 비록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준 대한민국의 태극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응원을 하다 보니 벌써 날이 밝았네요. 아쉽게 경기는 패하긴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응원해주신 대전 시민분들 정말 멋있었습니다. VJ 하디슈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하고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이제 뭐 여름이 되다 보니까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반소매, 민소매 그리고 반바지 많이 입게 되는데 이 오다리, 휜다리 이런 것으로 참 고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예. 남자분들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이 오다리 여러분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름을 위한 건강 보감 준비해봤습니다. 무릎이 모아지지 않는 O자다리, 그리고 종아리가 심하게 변형된 X자다리. 이러한 휜 다리는 서 있거나 걸을 때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골반과 허리에도 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그 해결책 건강보감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건강보감의 허슬기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휜다리나 O자다리 때문에 핫팬츠나 스커트는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무릎의 내반 변형에 대한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에 여성분들의 네. 미의 기준을 꼽을 때 각선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런데 또 보면 여성분들 중에 O자다리나 휜다리가 네.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일단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 문제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에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O자나 아니면 휜다리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육의 문제라고 하니까 더 네.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 이런 옷자다리나 휜다리를 전반적으로 무릎의 내반 변형이라고 하는데 예. 어떠한 질환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우리 무릎을 보면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대퇴골, 그다음 밑에 있는 경골, 해서 위에 뼈하고 밑에 뼈가 있죠. 근데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할 때 팔다리는 위에 뼈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그러니까 밑에 뼈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뼈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걸 내반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거를 외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옷자다리를 보시면 그러면 위에 뼈에 비해서 밑에 뼈가 안쪽으로 휘어져 있죠. 네. 그거를 내반 변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다리, 흔히 내반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 뼈가 휜 경우에 내반 변형이나 외반 예. 변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변형에 있어서 혹시 예. 통증도 예. 함께 동반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그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관절의 변형이 오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그 관절 역학이 바뀌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통증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휜다리는 통증 이외에 음. 다른 증상도 유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물론이죠. 이제 일단 제일 흔한 거는 통증이지만 일단 이렇게 그 근육하고 관절의 역학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굴었다 폈다 할 때 운동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마찰이 되지 않아야 될 뼈와 뼈, 그리고 뼈와 힘줄이 마찰이 되면서요 소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리 생겨서 이제 뭐 무릎을 굽었다 폈다 할 때 소리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반 변형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무릎의 내반 변형이 같은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도 함께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우리 어르신들한테 오는 그 내반 변형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무릎의 그 한쪽 무릎을 보면 안쪽 바깥쪽이 있는데 안쪽 무릎이 연골이 먼저 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내반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세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퇴행성이 있으신 분들은 퇴행성 때문에 내반 변형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내반 변형 그리고 또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아프시다고 끙끙 앓기만 하지 치료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 요즘에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예. 어떠한 치료법들이 이행되고 있나요? 예, 일단 최근에는 그 내반 변형을 교정하는 치료가 많이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 치료 요법을 이용한 내반 변형 치료하는 게 있고요. 우리 이게 흔히 얘기하는 교정한다고 하는 거 있죠. 네. 예,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 한 20대, 30대, 40대 정도의 연령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연령층이 넘어가면 50대 정도, 60대 쪽에서 퇴행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절골술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밑에 아랫뼈, 경골이라고 하는 뼈를 이게 좀 약간 절개를 해가지고 그 절개를 해서 이제 똑바로 맞추는 그런 그 수술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연령층이 많아져서 70대 이상 되셨을 때 퇴행성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내반 변형이 같이 좀 이렇게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법까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치료법이나 수술법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젊은 층의 경우 교정 치료로도 충분히 흰 다리를 교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교정 치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정하는 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변형이 온다는 거는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치료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위에서 이런 그 변형 치료를 하는 경우를 보면 한 몇 번의 이제 치료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형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 자체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오다리 치료하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교정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수술에 임했을 때 예.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모든 수술은 수술 후의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절골술이나 아니면 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는요. 그 수술한 후에 힘을 제대로 못 쓰고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할 때 모든 수술, 특히 이제 오다리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는 재활 치료할 때 근력 운동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수술 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교정을 정말 3개월, 6개월 동안 공들여서 했는데 네.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대부분 그 교정을 할 때는요, 그 이제 단순 교정이 아니고 근육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운동법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정하실 때에 배웠던 스트레칭이라든가 운동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습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버릇 같은 거를 이제 교정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해 나가는데 그거를 다시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이렇게 좀 편해지고 그다음에 좀 틀어지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하고 나면 그거를 배워서 그거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틀어지지 않는 쪽,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안 하는 그런 운동을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교정치료법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예. 그럼 트레이너분과 함께 어떠한 운동들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운동은요,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 바로 선 자세에서 다리 사이에 공을 위치시키고 그대로 공을 모으는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5초 동안 유지하시고 3회씩 5세트 실시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은요,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인데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시고 그대로 하늘을 향해 차올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대로 다리를 들어줍니다. 이 동작을 5회 5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동작은요, 바로 선 자세에서 발을 안쪽으로 교차시켜서 45도 정도 만들어서 섭니다. 그 자세에서 그대로 무릎을 굽히고 내려가서 천천히 다리를 벌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3회 5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오다리나 휜다리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요새 이제 뭐 교정 치료라든가 뭐 오다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정 치료하는 게 있는데요. 제일 이렇게 요새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다리도 그렇고 아니면 뭐 측만증도 그렇고 요새 교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꼭 반드시 병원 가셔서 뭐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뭐 MRI라든가 이런 좀 정밀 검사를 받는다든지 해서요. 대부분은 이제 교정 치료할 때는 엑스레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 교정 치료를 할 때는 절대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치료를 했는데 뭐 5번, 10번으로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 몸이 다시 교정이 되려면 한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교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VJ 아디씨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한 시간 즐거우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유익한 정보, 행복한 소식 가득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수요일 오후 4시 22 채널 22번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VJ 아디씨.